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이 딱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차를 제가 조지아에다가 장장 8개월 한 일주일 정도 내년 4월 말경에 돌아올 예정으로 차를 장기 주차를 해두고 가려고 합니다. 뭐 2, 3개월도 아니고 8개월 동안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조지아 보다시피 이 조지아 라이센스 플레이트까지 바꿔서 장기 주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어디다 차를 놔두고 경비는 또 얼마 정도 들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까지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먼저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조지아에서 제가 어떻게 차를 장기 주차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력들과 절차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는 공부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나라는 지금 제가 있는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아시겠지만은 비자는 한국 사람 비자는 뭐 90몇 개국인가 해서 1년 기간을 하고 비자론이 가능해요. 들어갔다 나오면 또 바로 1년 연장이 돼요. 차량은 하지만 3개월입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즉 임시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은 국경을 또 들락날락 거려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조지아에다가 임시 차량 등록을 하면은 3년까지, 맥스 3년까지 조지아 번호판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조지아에 3년 동안 놔두고 해외에 저처럼 나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조지아가 넘버1이죠. 넘버2로 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또 어디냐면은 그 유럽, 동유럽 경제 공동체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 ECAU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거기에 가입되는 나라가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아르메니아, 요 조지아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아르메니아, 그리고 스탄 국가 3개인가 그래요. 뭐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하나가 더 어디더라? 하여튼 그래서 한 6, 7개 나라가 동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거기 이제 조건은 뭐냐면은 비자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다르고 타지키스탄도 다르고 비자는 달라요. 근데 차량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에 들어가는 비자 허용 기간이나 무비자 허용 기간이나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 물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관세에 관한 부분이고, 사람은 이제 뭐니까 그 패스포드 컨트롤,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나라마다 다르죠. 해서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동유럽 관세 동맹에 의하면은 1년까지 허용이 되고, 그리고 한번 그 동유럽 국가에서 허가가 된 그 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도 또 동일하게 가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차량에 관한 규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무비자가 2개월인가요? 잘 모르겠네. 2개월이면 차량은 1년을 받아요. 8개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타지키스탄에 들어간다. 그럼 또 타지키스탄 비자가 3개월이다. 그러면 차량은 또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요. 남은 기간 동안 또 놔두고 들어올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따로 이미그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커스텀하고, 즉 세관하고는 따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무턱대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 타지키스탄에 들어가서 차 놔두고 바로 나오면 1년 가까이 한국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괜찮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사람 3개월, 그리고 차량 6개월, 사람 6개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EU 국가
쉥겐을 여행하다가 한국에 와야 되겠다. 그럼 영국에 가. 바로 차를 놔두고 넘어와. 그럼 거의 6개월 가깝게 한 5개월 반 정도는 최소한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은 사람 6개월, 차량 6개월입니다. 그게 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쉥겐 국가로 치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쉥겐에 묶이기 때문에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가 얼마냐면 6개월이에요. 즉 6개월 범주 내에 3개월이 넘으면 안 돼. 6개월 범주 내에 2개월이 걸치고 4개월이 있으면 또 1개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6개월 프레임이에요. 근데 영국은 사람이고 차고 1년 프레임이에요. 1년 내에 6개월이야. 하지만 이 쉥겐 지역은 사람은 6개월에 3개월인데 차량은 또 1년에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윈도우를 잘 따지셔가지고 출입국을 관리를 하시면 그 사이에 틈바구니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뭡니까 어디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건너가시든지 아니면은 마케도니아나 북마케도니아나 세르비아나 그쪽에 가서 있으시든지 해서 쉥겐에 6개월 그 윈도우에 3개월을 잘 피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 중에서 뭐냐면은 터키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 영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6개월 이상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차량을 세관이 인정하는 보세 창고에다 보세 주차장에다 여놓으시면 그거는 또 기간이 연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또 주차비가 비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잔태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타지키스탄에 갔다가 차를 놓으려고 해서 왜냐하면 타지키스탄에 있는 그 심카트인가 거기하고 한국하고 또 직항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비도 싸고 그래서 가려고 조지아를 뚫고 러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조지아가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8개월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국 여권이 막힐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또 유럽에서 야 우크라이나 무기 좀 대줘라 해가지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뒤틀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또 거기다가 기름이 없어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또 기름 또 대란 중이고 그래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타지키스탄까지 간다, 심케트까지 간다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지금 빈둥거리면서 이틀 전에 제가 조지아에 차량 등록을 해서 3년 퍼밋을 임시 차량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코카셔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 근처 나라 중에서 트빌리시가 허브 공항이에요. 그래서 값싼 메이저 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값싸게 한국을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타지키스탄 국적항공사인 스캇 에어라인을 구매를 했고요. 318불인가 원웨이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거는 큰 가방 하나 체크인하는 거하고 또 끌고 다니는 가방 하나, 백팩 하나 3개 다 해가지고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져갈 물건은 별로 없지만은 올 때 한국에서 다시 트빌리시로 돌아올 때 가방을 만땡으로 채워갖고서 살림살이에 좀 미천이 될 것 같아서 스캇 에어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켄트에서 한 4시간 스탑오버를 한 다음에 인천공항에 들어가서 상당히 직항 노선에 가깝죠. 물론 트빌리시 오는 직항 노선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오시면 돼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년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이제 최장 3년 그냥 여기다 놔둬도 돼요. 물론 이제 주차를 어디다 할 거냐, 이 3년 기간 동안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자세히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을 등록하러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트빌리시에서 약 20에서 25km 남쪽에 가게 되면은 루스타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제 이 트빌리시 인근에 있는 모든 차량 등록, 수출, 뭐 파손, 차량 관리국이 거기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뭐냐면은 MIA 서비스 에이전시예요. 미아는 뭐냐면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무부라는 뜻이야. 내무부 서비스 에이전시. 뭐 한국말로 그냥 차량 관리국이라고 합시다요. 거기에 이제 가야 돼요. 타고. 자, 거기 가시게 되면은 건물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인근에 주차할 데가 없어. A 빌딩, B 빌딩, C 빌딩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수출입하는 여러 가지 딜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헤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B 빌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B 빌딩으로 우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넓다란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톨게이트처럼 이런 데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처럼. 거기에서 제일 좌측 쪽에 붙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시 한 30분 전, 왜냐하면 사무실이 10시에 열기 때문에 차량 검사는 9시 한 반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검사를 뭐를 하냐면은 이제 차량 등록증에 있는 빈남바, 그 차량 고유 등록번호죠. 그 다음에 서류상에 있는 차량의 색깔, 그 다음에 차량의 모델 넘버, 연식,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그 플레이트 넘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그 차량 등록증의 원본 여부 등등을 전부 이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카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뜻밖의 승용차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캠핑카로 개조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3, 40분 동안 뭐 경찰도 오고 이놈저놈들 한 6, 7명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배짜라지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걔네들이 사진을 다 찍고 그러면 전산 등록이 됩니다. 페이퍼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주차 티켓을 뽑고 B 건물 B 빌딩의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량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차량의 플레이트 넘버를 뜯어야 됩니다. 즉 차량 번호판을 뜯어요. 그래서 가져가실 거는 뭐냐면 여권,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당연히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 여기서 이제 차량 등록증을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카 패스포드라고 불러요. 난 그래가지고 또 카 패스포드가 미국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있나 해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이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차량 등록증입니다. 우리나라 차량 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주하고 차량 고유번호가 있죠. 근데 미국은 또 뭐가 있냐면 차량 소유증을 가리키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또 서류가 있고 또 1년, 2년 또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또 레지스트레이션 페이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는 차량 패스포드라고 하는 그걸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차량 등록증, 한국으로 말하면은 차량 등록증이지. 그게 이제 소유권이랑 다 이름이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걸 들고 여권이랑 이제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나옵니다. 거기 뭐 하냐면은 걔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딱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텍스 코드라고 그냥 영어로 하면 돼. 텍스 코드. 그거만 하면 돼. 그러면 걔네들이 대기표를 뽑아줘요. 그리고 몇 번 넘버가 이제 뜨는지를 가서 거기 가서 텍스 코드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 텍스 코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차량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조지아의 외국인 여권을 가지고 돈을 내야 되니까 얘네도 국세에 다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니까 내 여권 번호와 조지아의 텍스 시스템과의 연계를 하는 텍스 코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텍스 코드를 받아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이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temporary registration, 임시 차량 등록을 하겠다 하고 텍스 코드를 보여주면 또 번호 대기표를 또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이제
아까 그 차량 검사, 인스펙션 하는 데에서 전산으로 다 넘어온 거 하고, 이제 텍스 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 차량 등록증을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그 허가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A4 반쪽짜리만한 거예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뭐 3년 동안 있을 수 있다 해서 기간이랑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줍니다.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또 다시 인포메이션 데스크 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을 하겠다고. 그럼 이제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번호표를 받아. 돈을 내고 해.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 되게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있으면 조지아 넘버가 있어야 돼. 조지아. 저는 아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유심이라는 걸 사는데 저는 이날 이때까지 9년 동안 다니면서 유심을 처음 사봤어. 왜냐하면 조지아 번호가 있어가지고 인증번호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있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조지아 주소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조지아 주소는 제가 여기에 있는 그 호스텔 마침 주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면 돼. 일단은 기입을 해야 돼. 둘째는 뭐냐면 조지아 번호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 번호도 안 돼, 한국 번호도 안 되고 미국 번호도 안 돼. 글로 SMS가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저는 또 거기를 나와가지고 인근에 까르푸몰에 가가지고 거기서 심카드를 샀어요. 유심을 샀어. 심카드를 샀는데 카드가 또 15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9,000원 정도 돼. 한 10대는데 한 5원 띄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는 데가 또 개통이 안 돼. 그걸 또 개통을 어떻게 시키느냐? 은행 단말기에 가야 돼. 은행 단말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돈을 입금을 하고, 난 현금을 입금을 했어요. 조지아 돈으로. 현금을 5젤,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입금을 했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거기에서 터미널에서 그 번호를 넣고 개통을 시켜야 돼요. 아, 근데 불안하잖아. 그래서 또 다시 또 심카드 파는 데 가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텍스트 문장이 떨어지는지, 왜냐면 나는 텍스트만 받으면 되니까, 인증번호를. 그래서 어렵사리, 생쇼를 했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가기 전에 여러분이 조지아의 심카드를 일단 텍스트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심카드 번호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조지아 번호는 인증번호가 떠요. 그걸 또 입력을 해야 그 번호판이 또 발급이 돼. 그러니까 이제 주소는 가짜로 였고 해서 금방 이제 아가씨가 인증번호를 받고 발급을 해줬어요. 자, 또 그걸 이제 받았어. 받았으면은 이번에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가는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경과를 해가지고 딱 가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 사진에서 보인 것과 같이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는 그 카드에 그 발급된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에서 발급된 자동차 번호판, 물론 이제 실물도 줘요.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실물을 줄 때 담보물로 이제 미국 자동차 등록증하고 미국 번호판을 회수를 해가. 그리고 대신해서 이 조지아 라이센스 번호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지아에서 통용이 되는 그 자동차 등록증 카드는 플라스틱,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처럼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이 발급이 되자마자 벌써 거기 가게 되면은 창구에 딱 떠 있어. 이미 왜냐 뚱뚱만 하면 되니까 그 전산망으로 연결이 돼서 그 번호판을 딱 보여주고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여권을 조사를 하고 본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주지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조지아식 자동차 번호판도 있고 등록증 카드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걸 갖고 아르메니아나 러시아를 3년 내에 갈 수 있느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요 러시아 안에서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출국을 할 때에는 다시 미아에 와가지고 미아에서 조지아 번호판과 등록증을 반납을 한 절차를 거쳐서 그 동안에 무슨 딱지 뜬 게 있는지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 번호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고 나가게 돼. 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사실 이제 뭐냐면 미국의 TPL인가 있어요. TPL인가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둘째, 등록. 여기 최소한 그 의무 그 뭐지 그 자동차 등록 보험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사진을 카메라를 보는 게 한 30대는 봐. 싸돌아다니면 많아,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30번을 돌아다니면 이 카메라가 30번을 내가 조지아 등록증을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조지아 라이센스 있는지를 그걸 매번 전산으로 검사를 한다 쳐. 30번을. 그러면 이 조지아 내에 차 돌아다니는 게 100만 대라고 쳐. 지금 3천만 번을 조회를 해가지고 한다고 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다니다가 스피드 리밋에 걸렸거나, 스피드 리밋에. 그럼 이제 딱 뜰 거 아니야, 빨간불이. 그때 조회를 한다거나, 또는 경찰에 잡혔을 때, 조회를 하게 되겠죠. 그때, 그 의무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나는 봐. 그래서 사실 이제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미아에서 딱 나오게 되면은 그 라이센스 판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주차장까지 가야 되면 또 어디 가서 또 인슈런스 얻을 거야. 근데 또 사실 인슈런스가 3개월짜리를 국경 넘을 때 넘었으니까 있었거든. 그럼 이 인슈런스 또 어떡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배째라하기로 했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괜히 쓸데없이 또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네에 내 그 숨겨놓은 자동차 장소가 있거든. 거기다 놔두고 지금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야. 그냥 이거는 그냥 뇌피셜인데, 보험은 스피드 리밋이나 경찰에 안 걸리면은 잠시 주차장까지는 이동할 수 있을 걸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보험은 어떻게 할 거냐?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여서 걸리지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에다, 장기 주차장에다 넣어놓고 내가 다니는 여행하는 8개월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 한국에서 올 때 미국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거는 바로 가서 찾아가지고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그때 15일짜리를 다시 온라인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지아를 빠져나가면은 무사히 8개월 동안 다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알아들으는지 몰라요. 약간의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차를 또 어디에 놔둘 거냐? 이 차는 여러분이, 이 조지아는 길거리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사실 주차 딱지 띄질 않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근데 이제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좀 긴 시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예전에 마드리드에서도 3개월 좀 넘게, 한 4개월 가까이 이 트럭 주차장에다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트럭 주차장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트럭 주차장은 시내는 없어. 약간 마드리드고 뭐고 그 대형 차들이 이제 주차하는 데고, 워낙 뭐 우리나라만은 뭐 5,000평, 3,000평, 5,000평 규모의 큰 주차장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요번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 라리, 이거 얼마야? 한 달에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에 8개월 계약을 했어요. 하루에 뭐 한 2천 원이 안 되지. 그런데 사실 또 거기까지 또 이제 차를 갖다 놔야 되고 와야 되고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 시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좀 마음이 안 놓이지. 예. 하여튼
주차장은 현재 상태로는 저는 대형 트럭 주차장에 구팅이 자리에다가 타프를 치고 했습니다. 자세한 주차장 정보하고 가격 같은 정보들은 또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